안녕하세요. 겨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해에 이제 공부 초반이실 텐데 어떤 영상을 올리면 많이 도움이 되실지 고민하다가 공부 계획과 공부 방법에 대한 개괄적인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상반기 공부 계획, 월간, 주간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철저하고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 측면에서는 개강론, 논술, 고시문 등 여러 공부 영역별로 공부 절차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올려둘 테니까 시간이 없으시다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공부 계획 전에 공부 점검을 해볼 건데요. 다운받으신 파일 1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책은 어떤 책을 볼 건지, 그리고 공부 형태는 나는 어떤 공부 형태로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먼저 중심책 A는 내가 주로 공부할 때 사용하는 책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움책 B는 내가 중심책 A로 공부를 하다가 보완이 필요할 때 참고할 책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중심책이 강의 교재라면 강의 교재라고 작성하고 도움책이 전공서적이라면 전공서적을 작성해 둡니다. 도움책은 내가 필요하다면 2권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중심책은 흐름이 이것저것 섞이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때 딱 중심으로 둘 책 한 권만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 형태는 강의를 수강할 예정이라면 강의, 독학을 할 예정이라면 독학,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부가 가능한 시간대를 점검해 볼 텐데요. 이 점검을 해야만 내가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도 되는 시간대, 그리고 오래 공부를 투자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서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 동안 혹은 정기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시간대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대를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휴식 시간을 체크해 둡니다. 이렇게 시간대를 분석하면 내가 일평균 몇 시간을 공부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공부 영역은 임의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개강론, 논술, 해설서, 놀이 이해, 놀이 실행, 법령, 장학 매뉴얼, 고시문, 그리고 누적 복습. 누적 복습을 여기서 따로 떼놓은 이유는 이 또한 공부 절차와 진도가 따로 발생하기 때문에 편의상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공부 영역들을 공부할 것인지, 물론 어차피 뒤에서 같이 계획을 하겠지만 강의를 수강할 것인지, 법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고 나중에 상황 봐서 시작할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공부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에 앞서서 공부 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반기 공부 계획을 세우고 월간 그리고 주간 공부 계획을 세웁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반기 공부 계획에서는 공부 영역별로 1회동 예상 기간을 정하고 공부 영역별로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월별 목표를 대략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상반기 공부 계획을 토대로 월간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 월간 공부 계획을 토대로 주간 공부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상반기 공부 계획을 먼저 세워보겠습니다. 파일 2페이지에 예시를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먼저 1회독 목표 기간을 결정합니다. 1회독의 기간이 예측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를 수강하실 경우에 강의 진도보다 조금 여유롭게 계획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꼭 1월, 2월부터 모든 공부 영역을 전부 다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초반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나중에 무엇 하나 제대로 되지 못해서 지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언제 시작할지 잘 모르겠으면 상황 봐서 시작이라고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날에 묵직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개강론, 논술 같은 경우는 시간을 보다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 요일을 선정해야 합니다. 앞서서 공부 시간대를 분석한 걸 토대로 요일을 계획합니다.
그 후에 상반기에 공부할 순서를 월별로 작성합니다. 예측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여유롭게 한두 개씩만 추가를 해놓고 공부를 하면서 보완을 해서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것을 토대로 해당 월에 월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앞에서 작성한 상반기 계획을 토대로 월간 공부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계획에서 내가 공부할 그 해당 월의 분량과 요일을 먼저 가져와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월의 주수가 몇 주인지를 확인하고 4주로 되어 있으면 4칸, 5주로 되어 있으면 5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 영역별로 분량을 대략 나눠봅니다. 만약에 강의라면 강의 회차, 페이지 수라면 페이지 분량 등으로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누적 복습을 만약에 2주 간격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놀이 공부 분량은 절반은 1주, 2주에는 그 나머지 절반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한 달 목표 진도를 4주로 쪼개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월간 계획표를 기반으로 내가 공부할 이제 주간 계획을 세울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1주에서 4주의 주간 계획을 모두 세워놓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마주하는 그 1주에 대한 계획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 주의 분량에 따라 주간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매일의 분량으로 쪼개어서 요일별로 배분을 하면 주간 공부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절차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어떠한 과정으로 공부할지에 대한 공부 순서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공부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공부 절차는 모든 수험생이 다 동일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공부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만 절차를 정해서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 절차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절차는 공부 영역별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 재구성, 인출의 역동적인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해는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등 내가 외부에서 내 머릿속으로 정보를 들여오는 과정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구성은 나만의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하거나 개요도를 작성해보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인출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정보들을 눈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백지 쓰기를 하거나 혹은 말로 설명하는 등의 과정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페이지 5에서 10까지는 공부 영역별로 이해, 재구성, 인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영역별로 공부 절차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 체크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절차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이 화면에서처럼 이해에만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재구성에만 표시를 하는 등 이해, 재구성, 인출 중 하나만 나오게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의 공부 과정에 이해, 재구성, 인출의 과정이 모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과정이 나오게 하되 세부 절차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선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둔 다음에 체크한 절차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면 그게 바로 주간 계획에서 작성하는 나만의 절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 영역별로 알아볼 텐데요. 본 영상에서는 모든 절차를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나 이거는 지금 공부할 때 좀 부담되는데 하는 부분들은 거르시고 이 부분 정도는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만의 방식이 있다면 변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 읽는 방법이 나의 방법이 따로 있으면 그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1, 2 부분을 합쳐서 그냥 한 번에 실행해도 되겠다. 이건 별론데? 하는 부분들은 나만의 방식 안에 내 방식을 적어두고 그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강의를 들은 후 혹은 독학일 경우에는 내가 선정한 중심책 A를 읽습니다.
상하이 범주를 인지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혹은 옆에다 종이를 펼쳐놓고 재구성을 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책 A를 읽다가 더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내가 정한 책 B를 읽고 책 A 내용의 개념이나 특징, 사례 등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재구성의 흐름에서는 상하이 범주를 인식할 수 있도록 큰 소제목을 적고 그 다음 하위 내용을 적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어를 쓴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면 정의, 특징 등을 기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책의 모든 내용을 쓰려고 하면 그대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뽑아서 쓸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그게 안 되면 2회 독대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출 분석은 문제만 읽어볼 수도 있고 문제를 확인한 후에 책 A의 내용에다 문제 내용을 표시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재구성본에도 표시를 하면서 중요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백지 쓰기를 하거나 오늘 공부 범위에서 기출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혹은 추가로 소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절차에서 풀어나가도 됩니다. 문제 제작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리만 알면 보다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재구성본을 가지고 빈칸 뚫기를 하면 그 자체가 빈칸 채우기 인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용어 쓰기, 개념 특성 쓰기, 이유 쓰기 등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적 복습은 다음날 혹은 격일 혹은 격주, 한 달 후 이렇게 내가 누적 복습을 하고 싶은 때를 정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누적 복습을 하는 날은 인출, 이해, 재구성의 순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먼저 인출 과정에서 내가 만들어둔 재구성본 빈칸 인출용 문제를 풀고 백지 쓰기를 하거나 내가 만든 문제를 풀거나 기출문제 등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시도합니다. 그 다음에 인출 과정에서 놓친 내용을 책 A를 통해 확인하고 인출 및 이해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내용이 있다면 재구성본에 계속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드려야 할 만큼 길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하는 대략적인 절차만 여기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술 기출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1에서 3 혹은 4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시면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쪼개서 푸셔도 좋습니다. 모범 답안이 있다면 비교 분석을 하고 논제와 관련된 내용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을 정리해 두고 더 가능하다면 배경 지식을 논술형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논술 문제로 면접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꼭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서는 이해하고 인출하는 과정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이해 과정에서 범주화를 하면서 내용을 읽은 다음에 인출 과정에서 문제를 제작하거나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문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내용의 맥락 속에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어서 푼다거나 잘못한 내용을 통해 적절한 고시문 인출하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틀린 내용을 제시하고 바르게 고치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놀이 이해 자료는 특히 2차 준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의 놀이씩 정독을 하고 그 다음 놀이를 분석한 후에 인출 과정에서 말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놀이 분석 방식은 제 블로그에도 자료들이 일부 게시되어 있고 나머지 내용들도 게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이 실행 자료는 1차 교육과정 논술, 2차 면접, 수업 실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해 과정에서 화면과 같이 범주화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출 과정에서는 문제를 만들고 풀 수 있는데 문제 예시를 보면 먼저 소제목에 대한 사례를 찾는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2021학년도에 출제된 방식에서 도출한 문제입니다. 둘째, 긍정적 효과 혹은 부정적 결과 쓰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잘못된 내용을 통해 적절한 내용 쓰기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법륜 같은 경우는 내가 정한 오늘 공부 범위를 읽으면서 빈칸을 뚫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에 빈칸을 뚫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 기출문제를 참고하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학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장학자료와 매뉴얼을 공부할 때 장학자료는 보통 개강론 내용을 공부할 때 주로 연결해서 이론적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하거나 실제편, 활동 예시 같은 것들을 참고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보다 중점을 두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은 빈칸 문제 혹은 교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고려사항, 확인사항 같은 부분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두고 빈칸 문제로 만들거나 교사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 쓰기 이런 문제로 만들어두면 다음에 또 풀 수가 있습니다. 고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해 과정에서 읽고 암기한 후에 일부 내용을 인출해 보거나 백지 인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월 시험 전까지만 외우면 된다는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게 조금씩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공부 계획, 실행, 평가의 큰 흐름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반기 월간, 주간 계획을 세운 후에 그 다음 주에 공부 계획을 세울 때 한 주 동안 공부를 실행하면서 공부 분량 측면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다면 줄여서 조정하거나 공부 절차가 너무 단순하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면 이를 적절히 조절해서 그 다음 주에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월말 평가 후 월간 계획을 세울 때도 또 조정하여 다음 달에 월간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주간, 월간 계획이 반복되면 결국 상반기가 끝이 나겠죠? 그러면 그 끝날 때쯤에 또 하반기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회독수가 계속 늘어날 텐데 계속 공부 절차는 1년 내내 똑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절차는 1년 내에 계속 심화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회독 때 2회 재구성 인출로 했다면 2회독 때는 인출, 그 다음 2회 재구성 또 인출을 해나갈 수도 있고 3회독 때는 인출, 2회 재구성, 인출, 2회 재구성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이기 때문에 나의 공부 역량에 맞춰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부할 때의 중요한 마음가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조급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더 시간을 투자해서 보완해야 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고 공부 진도에 더 초점을 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조금 늦어도 알아야만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니까 알고 넘어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암기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몇 년 동안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인데요.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결국 매일매일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인출, 또 누적 복습을 해나가면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도록 결국 공부 환경이 조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반기 때 달달 외워야 하는 상황이 필요하지만 상반기 때 이해를 토대로 한 암기를 해나가면 하반기 때보다 수월하게 암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간이 없는데 강의만 전부 몰아서 들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요리학원에 가서 실제로 요리를 해보지도 않고 이론만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리 방법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요리 실력은 크게 늘지 않겠죠? 결국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는 최소
늦어도 내일까지는 나의 공부 시간을 투자해서 복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용어만 외워도 되나요? 이것도 X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사례를 제시해주고 그에 따른 개념, 특징, 용어, 이유쓰기 등이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만 외우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푸는 능력이 향상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회독수가 중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A, B, C라는 3명의 수험생의 1년 공부 과정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수험생은 1차 시험 전까지 5회독을 했지만 매일 공부 과정에서 이해, 재구성, 인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부 절차가 회독수를 더해갈수록 심화 확장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누적 복습까지 3회독을 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니다. 반면에 B 수험생은 3회독을 했지만 최대한 매일매일 역동적인 공부 과정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고 가정했고 누적 복습도 2회독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 수험생은 6회독으로 가장 많은 회독을 했지만 6개월이 넘게 이해만 하고 7월이 넘어서야 인출을 시작하였습니다. C 수험생처럼 6개월 동안 이해만 계속, 즉 책만 읽게 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고 7월이 넘어서야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즉 인출하는 능력이 잘 향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누가 합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의 순위는 꼽을 수 있습니다. A, B, C 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후회하지 않을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질문 6번은 책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에 해결 방안을 한번 제안해 볼 텐데요. 1단계에서는 물론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겠지만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어떤 내용이 기억나는지 떠올려 봅니다. 만약에 일부 내용만 떠오르게 되면 소제목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책에서 크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읽는데 소제목과 핵심 설명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최대한 집중해서 핵심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읽으면서 재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추가 재구성이나 인출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